봅시다. 마지막 뒤쪽에 얼마 안 남은 거 질문 하우스 문제들 좀 다 하세요. 질문 1200 67번 가볼게. 선생님 지금 독감이 엄청 심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이따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치카치카도 샤워 좀 깨끗하게 해서 또 선생님 때문에 독감 오지 말고. 자, 67번 보면 fx가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나의 극한 하나 주어져 있고 나의 정적분 주어져 있고 자, 다음부터 합시다. 딱 보니까 또 이것도 미분계수 느낌 막 나네요. 갑니다. 리밋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의 변이랑 일단 깔끔하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고 분자 쪽 선생님이 따로 칠판에 없이 약속 하나 할게. 스몰 f의 부정적분을 large f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그 녀석의 정적분은 large f의 x 넣은 값에서 1 넣은 값을 빼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 원칙대로 말하자면 large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말했던 large f의 약속 스몰 f의 부정적분을 large f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f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f1이었으면 일단 이게 결과가 될 텐데 문제에서는 이걸 1이라고 말을 하겠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A, B 관계식 하나랑 두 번째 우리 이거 그냥 정적분 할까? 정적분 하라는데 이거 접근하면 이거죠. 여기다가 0부터 1까지 정적분 해달래. 그럼 1 집어넣은 결과가 3분의 1,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고 0 집어넣은 결과는 모두 0일 테니까 뺄 거 없는 거고 이걸 문제에서는 0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 이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A값, B값 구할 수 있었겠다는 얘기겠네요. 선생님이 좀 수업하는데 힘이 없어도 졸지들 말고 잘 들어줘.
자, 필기하시고. 아, 너희들 내일 또 아플까봐 걱정된다. 아무쪼록 좀 관리 좀 잘해. 자, 또 질문. 64번. 64번도 일단 느낌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번엔 fx가 3차함수. 여기 두 번째 절에 나와 있는 극한 그냥 정리하면서 적을게. 문제 따로 적진 않고. x가 1로 가고 있대. 그리고 x의 변화량 x-1은 잘 표현이 돼 있죠. 분자가 이번에도 약속하겠습니다. 스몰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라고 놓는다면 걔는 라지 f에다가 누구 나온 거에서? 이거 뭐라 적혀 있는 거니? 1부터 x 제곱까지? 세제곱까지야? 세제곱까지? x 세제곱 넣은 거에서 1 넣은 걸 뺀 게 옆에 있는 정적분의 계산 결과일 거야. 여기까지 맞아? 자, 문제랑 비교해봐. 스몰 f의 부정적분 라지 f라고 가정했어. 선생님이 지금 약속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분 계산한 결과에다가 위끝 x세제곱에서 아래끝 1 집어넣은 걸 뺀 게 정적분의 계산 결과일 거고, 이게 지금 6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 미분계수 할 때 되게 많이 했던 거긴 한데 갑니다. 여기에 y는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 보면 어떤 점들인지 예상됩니다. 1, 라지 f1이라는 점하고 이 점은 x 세제곱, 라지 f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점 쓰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y값인지를 보고 그 y값이 나오게 해주기 위한 x 좌표들이 누구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점 두 개를 찾으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y값에서 여기 있는 y값 뺀 게 분자, 여기 있는 x에서 여기 있는 x를 뺀 게 분모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부족하죠. x-1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바른 두 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량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y 변화량이 이런 모양일 땐 x의 변화량이 x의 세제곱에서 1을 빼고 있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충할 거야,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완성될 거고, 그럼 분모 쪽에 보충해줬던 것처럼 분자 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메꿔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또 네모놀이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세제곱 마이너스 f1을 계산한 결과가 노란색 기울기 평균 변화를 말하는 거고, 이제 여기 박스 부분을 좀 리미트까지 늘려볼까? 리미트까지 늘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처럼 만들어져 있는 식이지만 x가 1로 가고 있다는 건, 여기 있는 x들이 1로 가고 있다는 건 이 점이 1, f1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빨간색 박스에 어울리는 기울기는 얘와 얘를 연결한 기울기가 아니라 얘와 얘를 연결한 기울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라지 f'1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다가 1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남아있는 식이니까. 그래서 결론,
라지 F가 스몰 F의 부정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F1이라고 말해주면 될 거고 그게 2가 된다는 내용으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가 2가 된다는 내용으로 A값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A값 찾는 문제였겠지? 여기까지 합시다. 또 간단히 필기하시고 좀 기다렸다 질문 더 있는지 한번 받아볼게. 인서하고 영훈인가? 그리고 이따 수업 끝날 때쯤 해서 일요일날 풀어올 프린트는 프린트 줄 거야. 이거 열심히들 풀어서 일요일날 각자 와야 되는 시간 오전 10시가 됐든 아까 몇몇 학생들은 6시에 가능하다고 그랬지? 6시가 됐든 잘 풀어서 후다닥 확인받고 일찍들 가세요. 풀어와야 돼. 그리고 시험 범위가 도농고 같은 경우에는 접근부터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도함수 활용 뒷부분부터거든.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공통 시험 범위부터 일단 먼저 할 겁니다. 선생님 저희 활용부터 끝까지. 활용부터? 활용 죄송합니다. 활용 또 나가? 네. 아 그래? 아 그럼 도함수 활용부터? 네, 감사합니다. 도함수 활용 끝부분? 예시. 끝부분 맞아? 네? 어디부터 정확하게? 도농고 다음수 활용 끝부분부터. 끝부분이 어디 말하는 거야? 속도가 속도? 네, 그쪽부터. 여기부터? 자산은 어디부터지? 최대치수까지 했던 거거든? 시험 범위를 알아야지. 동학원은 시험 범위 어디부터야? 가훈은? 그때 국수까지 그때 급속까지? 그러면 오늘 프린트를 도함수 활용 파트를 줘도 되겠네. 활용 파트부터 시작하자. 도는 왜 또 시험 범위가 붙었어? 중간고사 때 안 봤나? 봤는데 했는데 또 안 돼? 겹쳐서 한다. 웃긴 놈의 학교네. 잘 됐다? 그럼 시험 범위 얼추 비슷해졌으니까. 1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거기 앞쪽에 15페이지도 일부분 질문 받아도 돼. 더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그냥 굉장히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 1269번 커프 문제 하나 풀고 우리 마지막 저작권의 활용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에 이미 약속돼 있어.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어도 되는 거야.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가정을 하겠대. 그럼 이제 스몰 f하고 라지 f는 관계가 생긴 거지. 이번에 문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또 엉겁결에 가버렸네. 근데 문제 안 보는 게 맞죠? 이거 가지고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게 보이면 먼저 하는 게 맞으니까 해야 되는 건 뭘까? 양변? 미분이 맞지. 이거랑 이거를 어쨌든 같은 모양이 돼서 소거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곱미분 들어갑니다. 곱미분 들어가면 fx 더하기 x 프라임 x 네. 미분하면 이제는 스몰 f하고 라지 f의 관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라지 프라임이라 적는 게 아니라 스몰 f라고 적어주면 되겠어. 그리고 뒷부분에 정상적으로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fx 날아가고 이번엔 말로만 약속할까? 양변 나누게 될 x가 0이 아니라면 f 프라임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F'에서 뭐 되는 거야? X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c인데 접근항수 얼마로 주면 되죠?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뭔가 이제 문제가 되게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할 것들은 다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럼 질문. 문제 또 안 적고 해석하면서 적을게. 리밋 x가 2로 가고 있을 때의 일단 x의 변화량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고 분자도 갑니다. 스몰 f의 부정적분 라지 f라고 한댔으니까 라지 f에다가 x제곱에서 4 넣은 거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쪼개는 그림 한 번 더 그려볼까? 이렇게 여기에 y는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었고 이런 y 값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어떤 x들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나는 4, 라지 f4라는 수점 그리고 하나는 x제곱, 라지 fx제곱이라고 하는 점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y 값들끼리 뺀 게 분자에 적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되기 위해서는 x의 변화량이 x의 제곱에서 4를 빼게 나와 있어야 돼. 얘가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식 하나만 합차 공식 이용한 식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또 봅시다. 여기까지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4니까 당연히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맞을 거고 그런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2로 가고 있어. 그럼 얘 몇 칸만 몇으로 가고 있는 거지? 4칸만 라지 f4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울기는 리미트가 없었을 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지만 리미트가 있게 된다면 이 점과 이 점이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라지 f 프라임 저기 x좌표 얼마인 지점이냐? 4인 지점에서의 미분 개수 거기에 남은 시계는 2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몰 f4에다가 4배 처리를 한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건 여기다가 4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였을 거고 계산한 결과에 4배하면 정답이 되겠죠. 뭐 난이도가 노멀이든 터프든 다 비슷비슷하죠. 중요한 건 내가 보고 있는 극한이 이런 극한이 문제를 적진 않았지만 이런 극한에 정적분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 정적분을 직접 하나하나 이런 식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지 f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면 라지 f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적분을 계산했다 친 어떤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결국엔 그런 애들이 전부 미분계수로 바뀐 모양으로 정리가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식들을 직접 정적분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게 아니라 다시 fx라고 하는 이 3차 함수를 여기 문제 표현되어 있던 정적분에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먼저 계산했다 치고 그 다음에 그 계산한 식이 미분계수로 바뀌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중으로 계산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왜? 문제 안에 정적분이 있지만 그 정적분 이후에 계산된 건 리미트. 근데 이 리미트가 그냥 리미트가 아니라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리미트라고. 정적분 한 다음에 미분을 원하는 리미트란 말이야. 여기도. 정적분 계산하고 난 뒤에 진행해야 되는 이 극한이 정리되면 미분계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적분에다가 미분할 건데 뭐하러 함수를 구체적으로 집어넣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정적분을 일단 여기 교재는 끝내도록 하고 우선 프린트 하나 준비할게. 정적분의 활용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제
혹시 정조건 활용 프린터 없는 사람이 있나? 아, 전부 다 없나? 예원이도 없고? 중요한 게 있어. 서준이가 좀만 기다려줘.
끝날 때까지 프린트 잘 챙겨가지고 다녀라. 자, 이 활용 쪽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넓이, 정적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게 될 건데, 갑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정적분에서 가정해볼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정적분을 했던 건데, 그 정적분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와 x축과 적분 구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S1이라고 말을 할게. 면적, 넓이, 그리고 이쪽 부분의 면적을 S2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계산했던 정적분은 S1-S2의 결과를 얻게 됐던 거. 정적분이라는 건 항상 넓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X축 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면 양의 넓이를, 지금 S2 부분처럼 내가 정적분에 계산되고 있는 함수의 모양이 X축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을 때의 정적분 결과는 넓이는 넓이인데 그 넓이가 음의 넓이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쪽이 붙어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걸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거야. 넓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냐? S1 플러스 S2라는 결과를 얻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 결과는 이 함수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이 음의 면적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양으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지. 양으로 바꿔주려면 얘가 정적분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 이 녀석이 정적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정적분이 된다는 얘기겠다. 그래서 내가 구하게 될 그 음의 면적 S2가 양의 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그냥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위쪽에 그려져 있는 함수는 그냥 정적분이 될 테고, 혹시라도 X축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는 함수에 대한 면적을 구한다면 절대값 씌워져 있는 함수는 당연히 위로 접혀 올라갈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S2라고 하는 부분도 정상적인 양의 면적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맞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활용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하고 싶다면 그 면적을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함수는 fx가 아니라 절대값 fx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도 A부터 B까지. 이때 질문. fx와 gx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일단 A하고 B 그리고 fx라는 함수가 갖고 있는 이 전체 면적, 이거죠.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해주면 지금 선생님이 비금치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빼주면 되겠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누구? x는 A와 x는 B와 x축과 gx라는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잘 봐.
둘러싸인 면적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느냐?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한 정적분. 차이를 구할 땐 항상 위쪽에 있는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는 모양이 되도록,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가 될 때만 그렇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 찾아달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잘 보세요. 이 부분의 면적은 저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위에 있는 함수가, 이 위쪽을 지나가고 있는 함수가 fx, 아래쪽을 지나가는 함수가 gx니까 얘처럼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인티그럴 a부터 요거 하나 약속해보자. c까지라고. a부터 c까지는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때 f에서 g를 뺀 거에 대한 정석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른쪽 둘러싸인 면적은 위쪽에 있는 함수가 gx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적을 찾기 위한 작업은 C부터 B까지는 오히려 gx에서 fx를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이 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걸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쟤랑 똑같이 A부터 B까지 한 번에, A부터 B까지 한 번에 뭐? fx에서 gx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고 보는데, 잘 봐. A부터 B까지 f에서 g를 빼면 A부터 C까지는 맞단 말이야.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f에서 g를 빼는 게 아니라 g에서 f를 빼야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빼기는 빼는데 그 결과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값을 붙여서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도 내가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항상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잘 해주면 이 활용 파트는 있잖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맨 뒤에 우리 도함수 활용 마지막에 속도가속도에 대한 얘기 있었지? 그 속도가속도를 또 반대로 생각하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 한 파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풀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잘 기억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항상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정적분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는 거. 물론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힘들다는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절대값 은근히 해결하는 거 힘들다는 느낌 받는 친구들 많을 거거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222페이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1303번 한번 시작해볼래? 1303번. 나머지 다 과제로 낼 테니까 과제로 해서 토요일날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이번 과제도 마찬가지. 퍼포 문제는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되 부담된다면 안 해도 됩니다. 베이직하고 대표 문제랑 노멀 문제 위주로 해서 과제 열심히들 해와. 자, 아까 개념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해볼게요. 7번 보세요. 지금 이거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찾는 문제거든. 그럼 아까 개념은 뭐였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이 함수의 절대값 씌운 것만 계산하면 돼. 이게 끝이야.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 맞아. 근데 학생들이 왜 힘들어해? 이게 언제 그대로 나오고 언제 반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 x로 둘러싸이는데 필요한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칠판 볼까? 이거 인수분해 쉽게 되니까 누구를 묶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인수는 누구지? x-3이랑 x 플러스 3일 거니까 절편은? 그리고 최우상계수 양수니까 아마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문제가 말하고 있는 넓이를 원하는 구간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잘 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거 원하는 거야.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그래프를 보면 이쪽의 면적은 그래프가 x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간다.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얘를 그대로 내보낸 함수에 대한 정적분. 어차피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면적이 나오게 될 정적분이 될 테니까. 그런데 여기 0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있지. 0부터 3까지 정적분은 함수가 x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 이걸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면적이 음의 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를 잘 보고 있지. 정적분을 하는데 얘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보내야지만 올바른 면적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야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였고, 뭔가 좀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것도 느낄 수 있지. 어차피 얘들아 이면적하고 이면적 같게 나올 거거든. 3차 함수인데 절편 3개의 간격이 같잖아. 절편 3개의 간격이 같다는 건 얘가 솟구치는 모양과 얘가 꺼지는 모양이 같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면적 찾아서 계산 끝나지? 그럼 그거랑 똑같은 면적 한 번 더 더해주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연습도 할 겸 정적분 계산 다 해 그냥.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봐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지 계산 속도도 빨라지는 거야. 정적분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 미분할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정적분이에요. 분수 계산도 많을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분수나 무리수 들어가면 계산 느려지잖아. 그런 계산들이 많은 게 정적분이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맛보기 문제 한번 좀 경험해봤고, 넘겨서 한 문제만 더 해볼게. (1307번) 한번 시작해볼래? 1307번. 넓이를 구하는 개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방금 말했듯이 지정된 구간, 그리고 거기서의 구해져야 되는 면적이 항상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끝내면 된다는 거. 그렇게 아주 간단해. 그런데 그 간단한 계산을 직접 정답으로 이끌어내려면 그래프 그리는 실력 당연히 출중해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내가 어떨 때는 그냥 정적분을 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절대값만 붙이면 넓이가 나온다는 그런 그냥 개념은 이해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풀이하고는 전혀 별개야. 이해하는 거랑 푸는 거랑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4x의 세제곱 정적분 해주면 넓이가 나오는 건데,
그냥 4x의 세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4x 세제곱이라는 거지. 왜? 4x 세제곱이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문제가 말하고 있는 구간 어딘가에서는 음의 면적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서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함수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을 구하는 과정에 올바른 식은 그거야.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절대값 4x 세제곱 dx, 그거를 82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풀 수 있는 학생이 되려면 그래프도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가볼게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원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죠. 알고 있어야 돼. 저 그래프 갑자기 왜 나온 거야? 4x 세제곱 그래프 저렇게 왜 저렇게 그려지지 못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 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 너무나도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저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저 그래프랑 x축이랑 x는 마이너스 1, x는 a, x는 마이너스 1, x는 a로 둘러싸인 면적, 여기에 있는 요 짜투리 면적이랑 요 면적을 더한 게 8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 아니 문제 푸는데 필요한 실전력은 되게 쉬워. 이거야 이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4x의 세제곱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한 게 82라고 놓고 풀어주면 돼. 이건 맞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렇게 놓으면 문제가 풀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절대값을 해결할지를 알고 있는 친구들만 풀 수 있는 거야. 적의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식인 건 맞는데 저걸 구체적으로 풀어내려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만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이대로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의 면적이 나올 거라 이걸 반대로 내보내서 정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하지만 0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0부터 a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면적 잘 나오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죠. x축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 그래서 얘는 그냥 정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82가 되게. 그럼 계산 그냥 끝까지 갈까? 적분하면 누구지? x의 4제곱 마이너스부터 0까지 더하기 인테그랄이 아니라 적분하면 x의 4제곱에 0부터 a까지. 계산 갑시다.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는 얼마지? 1인데 뺄 거리가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못했으면 얼마?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넣어주면 얼마? a 4제곱 0 넣어주면 0일 거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가 82. 그래서 a의 4제곱은 81, a는 얼마? 3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3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을 더한 결과가 82가 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한 문제만 더 보십시다. 1311번 시작해봐. 1311번. 또 넓이 구할 때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잘 계속 생각해봐. 일단 어디부터 어디까지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건지. X축으로 둘러싸였다고 한다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내가 사용하는 함수의 x 절편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할지 알 거니까. 하나만 더. 그렇게 구간 찾은 뒤에도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 절대값 씌운 걸 밖으로 빼내야 돼. 빼내려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그냥 내보낼 거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반대로 내보내서 넓이를 꺼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면 그냥 곧잘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냥 정리분하면 플러스 넓이도 마이너스 넓이도 나올 수 있다. 그걸 활용을 해서 넓이로 바꿔 푼다는 거지. 마이너스 넓이가 나올 만한 부분들을 플러스 넓이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서 풀겠다는 얘기야. 그게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다는 뜻이었던 거고. 자, 그만 갑시다. fx 필요하지? 이거 맞니? 선생님 계산하고 이거 맞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긴 함수 fx를 가지고서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을 찾아달래. 그러려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정말 그냥 기초부터 해볼까? 도함수 몇차함수? 도함수 몇차함수? 2차함수 어디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절편 두 개는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잘 봐. 증, 감, 증이니까 이게 지금 fx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근데 지금 질문이 이거지.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찾는 거니까 이거 찾는 거야. 칠판 보자. 칠판 보자. 그래서 여기 정적분 할 때는 부호 바꿔서 정적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어야 되고, 일단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여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얘가 0이 되는 순간 찾아주면 될 거고, 양변에 세배 처리 좀 해볼게. x로 묶어줄게.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만 남는 거니까 합차 공식 인수분해가 x 루트 3에 x만 루트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식만 잡고 끝내도 되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는 원래 있는 함수를 정적분 해주면 되고, 더하기 0부터 루트 3까지는 원래 있는 함수를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의 면적이 나올 게 뻔하니까 이 녀석 절대값 쉬운 녀석을 빼낼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내자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도 예상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 3차 함수의 세 개의 절편의 간격이 얘 간격이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면적하고 여기서 나오는 면적 분명히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결과에다가 2배만 해도 정답이 나오는 건 맞아요. 아니면 직접 경험해보고 했더니 진짜 얘랑 같은 결과 나오는 건 맞거나 하는 걸 느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겠지. 자, 쉬운 시간 갖기 전에 한 번만 더 말할게.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올바른 넓이를 찾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선행 시력 중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이 계속 헛나와.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해야 되는지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함수를 반대로 내버려서 정적분을 해야 되는지도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만 넓이를 구하는 이 정적분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고들 했어. 조금만 더 하고 좀 이따가 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여기 해보자. 224페이지. 비슷한 유형 보이네. 한 문제 하고 넘어갑시다. 1315번 시작해볼까? 계속 노력해봐. 정적분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하고 그걸 활용해서 풀게 될 넓이 부분하고 어떨 때는 정적분으로 또 어떨 때는 넓이를 구하는 과정으로 바꿔서 생각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만. 이 문제 풀이 방법 바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생각해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풀 수 있겠지. 지금 여기하고 여기 면적비가 1대2라고 했거든. 그래도 얘는 2차 함수니까 또 여기가 축이야. 축이라고. 축의 위치는 여기까지만 보면 알겠네. 4라는 거 알고 있겠어. 그럼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또 같겠네요. 축이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1대2라고 한다는 건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세 부분이 다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1대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문제의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이거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아니라 이거는 정적분. 이건 음이면 그대로, 양은 양 그대로,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계산을 한 0부터 4까지의 누구? 이 함수를 정적분한 결과가 얼마나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거 얼마나 놓고 풀어주면 끝나게? 0이라고 놓고 풀면 끝나는 거겠죠? 왜? 나 넓이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아래쪽은 음의 면적, 위쪽은 양의 면적 있는 그대로 무리해서 음을 양으로 바꾸지 않고 음이면 음대로, 양이면 양대로 계산을 하겠다는 정적분이니까 당연히 0 나오겠죠. 면적이 같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면적은 음의 면적으로 얘랑 크기는 똑같으면서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양의 면적이 이쪽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냥 0부터 4까지 계산한 결과가 0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지. 저거 풀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 쉽게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겠어요. 넘겨봅시다. 1317번 해석해봐.
나 정적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죠? 갑시다. 일단 등차 수열 이론데 이거 등차 수열의 특징 하나 이용해야 되는 게 맞네.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면서 항이 3개 나오면 이용해야 되는 게 뭐지? 등차 중앙이죠. 그래서 등차 중앙의 내용이 뭔데? S1과 S3를 더한 결과는 S2의 몇 배? 2배.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거기다가 문제 따로 적지 않았거든?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거 바로 그 S2라는 면적 말하는 거야. 그 S2가 8인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종합하면 S1과 S3의 합이 1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질문. 인티그럴 0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하게 되면 이거 면적 구하는 문제 아니지? 그냥 함수 정적분해달라는 얘기니까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음의 면적으로 위쪽에 있는 면적은 양의 면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음의 면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 이거 두 개 더하기 그럼 마이너스 16일 테고 이거 8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마이너스 8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등차 수열에 관련된 내용과 함수의 정적분에 관련된 내용 두 개를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좀 간단한 유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필기 시간 따로 주지 않을 테니까 눈치껏 필기들 하고 자, 문제 더 가보자. 1321번 시작해요. 1321번. 지금부터 fx 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야겠다, 그지? fx 그래프를 찾아놔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 구간으로 면적을 구할지 식도 세울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일단 제일 우선이 되는 건 fx를 찾아야 되는데 그 fx를 찾기 위해서 나온 모양이 우리가 최근에 했던 유형 중에 하나죠. 딴짓들 하지 말고 빨리 풀어봐.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니? 열심히 풀라 했다. 뭐 오늘 푸는 사람들은 열심히 풀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 자, 가볼까? 핵심은 이거죠. 이거 보니까 이거 상수니까 K로 두고 지난 시간까지 많이 했으니까 따로 안 적는다. 그럼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ft는 뭐가 되는 거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걸 정적분한 걸 우리는 지금 k라고 놓고 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시 얘를 k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왜? 상수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fx가 그렇게 정해지면 ft는 x 대신 t만 넣어서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정적분한 걸 k라고 풀고 있는 거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크지가 않냐? 이 집은 얼마지? 4 마이너스 6 더하기 2k를 바로 깔끔하게 나오니까 다행이네. k는 얼마 그래서? k는 2였던 거죠. k는 2였던 거야.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본격적으로 fx를 찾아냈으니까 fx가 누구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던 겁니다. 이제 이 3차 함수하고 뭐야 문제가 x축으로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그런데 봐봐,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물론 원칙대로 도함수 이용해서 가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 절편 두 개 두고 마이너스 1하고 1.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극대값을, x가 1인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될 거고, 한 김에 끝까지 찾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극대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극대값 누구야? 4야. 그 다음 1 넣었을 때 나오는 극소값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극소값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겠지. 근데 선생님이 잠깐 먼저 말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넓이잖아. 넓이면 솔직히 극대가 누구냐 극소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할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 x축으로 둘러싼 이 면적을 찾길 바랬던 문제니까 구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함수까지 문제를 내용을 배웠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모양이 중요한 문제가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접근 구간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래서 물론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의견은 이것도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3차 함수에 y값이 0이 되게 해주는 데 필요한 x값이 누구인지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차 먼저 풀면 되는 거지. 3차, 2차, 1차, 3차 모든 개수야 0이니까 당연히 1로 되겠죠. 그럼 x-1 하나에다가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1에 x 플러스 2. 잘 들어봐. 분명히 그래프 그리려면 도함수 이용하고, 도함수 이용해서 증감 찾은 다음에 증가하는 순간에서 감소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극대도 찾아보고 극소도 찾아보는 거 맞지만, 지금 결과 느껴져? 차라리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생략하더라도 이 녀석의 절편을 찾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볼래? 이게 지금 절편 누구하고 누구야? 1하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절편 하나 갖고 1에서 절편 하나를 갖는데, 특히 이 1이라고 하는 절편은 중근 형태야.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되는 최고점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는 또 접하는 모양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모양이 나오겠지만 절편 가지고 찾았어도 충분히 내가 모양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이거보다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얘죠. 왜? 얘는 이렇게 그래프 찾아봤자 결국엔 또 절편을 찾았어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하는지 알아야 문제를 풀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해줘.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때 그래프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x축과 둘러싸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x축과의 교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아놓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마무리는 이것도 계산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과정에서 정답 찾아와.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누구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를 정적분해주면 되겠죠. 절대값 쓸 필요 없지? 어차피 그래프 전체가 x축 위에서 그려지고 있는 중이니까 있는 그대로 정적분해주면 정상적인 넓이가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였겠죠. 풀이하시고 계산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봐야 돼. 여러 번 안 해본 사람들은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 분명히 말했지만 도함수, 미분 쪽의 계산 관련된 문제보다 적분 쪽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 단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봐야겠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풀기 다 하신 분들은 둘러싸인,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에 대한 이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쉬운 문제 하나 있네. 1325번 마무리해봐. 1325번 마무리해보세요. 자, 가자. 빨간색이 fx야. 빨간색이 fx. 그리고 질문은 f에서 g를 빼고 있는 정적분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정적분을 해달래. 그럼 여기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결과는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면적을 찾는 식이 맞아. 물론 절대값이 붙어있지. 봐봐.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다면 정답 얼마지? 정답이 24가 돼야 되겠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다면 여기도 양의 면적, 여기도 양의 면적, 여기도 양의 면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질 않고 괄호로 묶여있네. 그럼 여기는 양의 면적, 음의 면적, 음의 면적, 그렇지. 여기는 양의 면적, 여기는 뭐로 계산돼? 음의 면적으로 계산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모든 값들이 정상적으로 양의 면적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냥 f에서 g를 뺀다고 한다면 f가 위에 있으면 양의 면적이 바뀌겠지. 하지만 f가 g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모양일 때는 면적이 나오는 건 맞지만 음의 면적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8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넘겨볼까?
자, 일단 우리 토요일까지 해와야 되는 과제는 체크해놔. 1341번까지입니다. 1341번까지가 과제야.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1333번 시작해보세요. 1333번. (1333번) 어떻게 푸는 건지 다들 잘 진행하고 있나? 일단 두 함수의 그래프 다 잘 그릴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만나는 교점이 누구인지도 찾을 수 있어야 돼. 교점의 X좌표. 그래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할지 알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표시가 끝났다면 그 면적을 찾기 위해서 어떤 구간에서는 어떤 함수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 또 어떤 구간에서는 또 어떤 함수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 어쨌든 넓이를 버리면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의 정적분. 두 함수의 차이, fx에서 gx를 뺀 것에 대한 절대값을 씌워놓은 함수의 정적분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보세요. 일단 둘 다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좀 쉽게 나온 것 같아. 할게. 이거 절편 0하고 1, 0하고 1을 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 그 다음에 이건 x로 묶을 수 있어. x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나오는 거니까 절편이 1하고 3, 0, 1, 3, 0이랑 1이랑 3을 절편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고,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표현이 잘 안 됐지만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3차 함수야. 2차 함수의 끄트머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3차 함수의 끄트머리가 증가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확장해서 그렸다면 지금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면, 자, 정답 찾으러 갈게. 이 문제의 정답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1까지는 누가 위야? 3차함수야 2차함수야? 3차함수가 위죠. 그래서 여기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뺀 함수를 정적분해주면 되고,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누가 위쪽입니까? 2차 함수가 위쪽이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서 3차 함수를 뺀 내용을 정적분해서 풀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한 적이 없지. 우리 선행할 때도 말했지만 이게 결국엔 뭐냐. 잘 봐. 이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은 어쨌든 간에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두 함수의 차이, 나 여기서 이거 뺄게. 여기서 이거 뺄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에서 x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5x제곱, 그리고 3x에서 마이너스 x 빼면 4x, 이렇게. 다시, 아직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인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은 좀 이따 계산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한, 두 함수의 이름을 fx하고 gx로 한다면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한 정적분 해주면 되고, 정확히 말하면 그냥 차이가 아니라 차이에 대한 절대값으로 정적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 여러분들 저걸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 다만 이 녀석은 할게. 결국엔 이 함수의 절대값 씌운 녀석에 대한 정적분 말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몇 차 함수? 3차 함수. x로 묶어주면 절편, 남은 절편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니까 몇하고 몇? 1하고 4죠. 1하고 4 맞습니까? 그러니까 0과 1과 4야. 0과 1과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 거기에 절대값 씌운 함수니까 결국 여기하고 여기 면적을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잘 봐줘. 얘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문제가 말한 두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린 거야. 다 그린 거고 둘러싸인 게 0부터 1까지 하나, 그리고 1부터 아마 지금 계산 밀어보면 여기가 4였다는 얘기였겠지? 어차피 교점 찾을 때 여러분들 이거 연립해서 풀잖아. 연립한 게 얘야, 얘들아. 이걸 갖다가 놓고 만들어낸 식이 이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준 두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을 이렇게 직접 찾아서,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차가 위에 있으니까 3차에서 2차 뺀 거.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둘러싸인 구간은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1부터 4까지야. 1부터 4까지의 둘러싸인 면적은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면적들이, 제발 좀 이해했으면 좋겠네. 요 면적이 여기랑 같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의 면적은 여기랑 같게 나타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저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완전히 다른 함수인데요? 그게 아니야. 어쨌든 내가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다는 건 두 함수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함수, fx하고 gx가 같다고 놓고 만들어낸 함수의 x축과 둘러싸인 면적하고도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앞으로 두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녀석의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때는 차라리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만들어낸 함수의 정적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면적을 찾아달라는 얘기였을 거기 때문에 인티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그래서 누구? 그 다음 1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는 반대로 내보내구나. 반대로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붙여버릴게. 이걸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걸 비교해볼래? 결국엔 같은 식이 만들어졌다는 걸. 요거 안에 있는 함수가 뭐예요 이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 그대로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5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그대로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야. 두 함수를 고지고대로 다 그려서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위쪽 함수 아래쪽 함수 구분의 함수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그 내용이 결국에는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뺀 것에 대한 절대값을 취해서 만들어낸 정적분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엔 넓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수업에서 꼭 이해해야 되는 건 이 함수의 실제 둘러싸인 모양을 나타내는 여기하고 여기의 면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3차 함수의 여기하고 여기 면적이랑 결국엔 같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풀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토요일까지까지 잘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나눠주는 건 일요일까지 해오면 되는 거. 그리고 풀면서 자기 시험범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는 안 풀어도 됩니다. 아마 도능고가 해당사항이 있는 거겠지? 도능고 학생들 맨 마지막 부분 중에 이미 자기가 시험 봤던 부분이 있는 나온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거 빼놓고 풀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요일날 6시에 와야 되는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일요일 6시? 4명? 나머지 학생들이 일요일날 10시. 일단 토요일날 10시 먼저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샤워 잘하고 독감 걸리지 않게.